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상곡풍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륙풍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곡풍도 마찬가지 삼풍과 곡풍을 합쳐 놓은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림에 보시면 곡풍, 삼풍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곡풍을 활성풍이라고 하고 삼풍을 중력풍이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곡풍에서 곡이라는 것은 골짜기 곡자를 쓰는 거예요. 자, 낮에 이렇게 햇볕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 있을 때 해가 이렇게 비춰지면 산 정상과 산 골짜기 중에서 빨리 가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천천히 가열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빨리 가열이 된다는 소리는 온도가 높아지고 천천히 가열이 된다는 소리는 온도가 낮아지게 돼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바람이라는 것은 온도가 낮은 쪽에서 형성되어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산 정상과 골짜기 중에서 온도가 높은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산 정상에서 온도가 높게 되죠. 자, 반면에 골짜기에서는 온도가 낮게 돼요. 그러면 골짜기에서 바람이 형성되어서 어디로 바람이 진행이 될까요? 정상으로 진행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그래서 상승풍 또는 활성풍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골짜기 곡자를 써서 곡풍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곡풍이라는 것은 골짜기에서 바람이 형성되어서 산 정상으로 부는 바람을 곡풍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산풍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풍을 우리가 중력풍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밤이 되면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빨리 냉각되는 부분은 어딜까요? 산 정상이죠. 그리고 골짜기 부분이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산 정상에서 온도가 낮고 그리고 골짜기에서 온도가 두 개의 상대적인 온도로 비교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산 정상에서 형성되어서 골짜기 쪽으로 형성된다고 해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바람, 다시 말해서 중력풍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곡풍과 산풍을 합쳐서 뭐라고 하죠? 산곡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산풍이 부는 위치, 곡풍이 부는 위치, 그래서 밤낮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낮에는 곡풍, 밤에는 산풍,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곡풍은 주로 낮에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산풍은 주로 밤에 발생이 되겠죠. 곡풍은 낮에 산의 정상 부근의 온도가 쉽게 높아져서 산의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부는 바람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을 기준을 했을 때 햇빛에 의해서 산 정상이 빨리 가열이 되고 골짜기가 천천히 가열되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바람이 형성되어서 산 정상으로 진행되는 바람을 우리가 곡풍 또는 활성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곡풍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한다고 해서 상승풍 또는 활성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반면에 산풍 같은 경우에서는 곡풍은 주로 낮에 발생하는 반면에 산풍은 주로 밤에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밤이 되면 산 정상이 빨리 냉각이 되고 그리고 골짜기가 천천히 냉각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산 정상에서 바람이 형성되어서 골짜기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산풍은 일명 위에서 아래쪽으로 분다고 그래서 중력풍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시험에서 오답으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산풍에 대한 설명이죠. 산풍은 경사면, 계곡, 주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경사면에서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어떻게 돼요? 풍속이 빨라집니다. 풍속이 가속되기 때문에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곡풍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곡풍보다 강하게 형성되는 바람이 산풍입니다. 자, 시험에서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어떻게 출제하느냐면 지금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산풍과 곡풍을 서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산풍은 경사면, 계곡, 주계곡 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주계곡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바람이 더 강해져요.
바람이 더 강해지는 것을 가속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속되기 때문에 실제로 곡풍보다 더 강한 바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산풍이 곡풍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는 바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문제 7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국지풍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낮에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해풍은 밤에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육풍보다 강한 것이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온도가 낮은 바다에서 육지로 형성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풍이라고 그러고, 밤이 되면 육지 온도가 낮죠. 그래서 육풍이 형성이 됩니다. 나머지 곡풍은 경사면, 계곡, 주계곡으로 수렴하면서 풍속이 가속되기 때문에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산풍보다 더 강하게 부는 것이 보통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설명 자체에서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 곡풍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에 대한 설명이죠? 산풍이에요. 그래서 산풍 같은 경우에서는 경사면과 계곡, 추계곡으로 수렴이 되면서 풍속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풍속이 빨라진다고 그랬죠. 따라서 풍속이 가열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낮에 산 위쪽으로 부는 게 뭐예요? 산풍이 아니라 곡풍이죠. 그래서 곡풍보다 더 강하게 형성되는 바람이 뭐가 되는 거죠? 곡풍이 아니라 산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앞에서 이론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구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열섬 효과로 인해서 도시의 중심부가 주위보다 고온이 되어서 도시 중심부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도 도시 주위의 시골의 도시로 부는 바람을 전원풍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을 우리가 전원 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원지대에서 발생을 해서 대도시로 분다고 그래서 전원풍이라는 말을 씁니다. 횡풍은 산맥의 정상을 기준으로 풍상쪽 경사면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면서 건조단열 변화를 하기 때문에 평지에서보다 기온이 약 1도씨 per 100m율로 하강한다. 다시 말해서 100m당 1도씨 낮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번은 상당히 중요한 설명이고 오답으로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반드시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은 횡풍입니다. 자, 횡풍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태백산맥 서쪽 지방, 그래서 넓게 보면은 동해안 지방, 그리고 좁게 보면은 태백산맥 서쪽 지방에서 부는 고온 건조한 바람을 우리가 횡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횡풍은 다른 말로 높새바람이라고도 하고 태백산맥 서쪽 지방. 그래서 간단하게 시험에 나왔을 때 횡풍이 부는 지역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태백산맥 서쪽 지방이 있으면 태백산맥 서쪽 지방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태백산맥 서쪽 지방이 없고 동해안 지방이라고 있으면 동해안이 태백산맥 서쪽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해안을 정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 있으면 정확한 지명이 되는 태백산맥 서쪽 지방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바람은 고온 건조한 바람입니다. 온도는 높고 습도는 낮은 고온 건조한 바람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횡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횡풍의 형성을 보시면 4번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산맥의 정상을 기준으로 풍상쪽 경사면을 따라 공기가 상승하면서 건조단열 변화를 하기 때문에 평지에서보다 1도씨 100m당 1도씨율로 하강한다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횡풍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횡풍이 형성됐을 때 위쪽에 보면 어떤 기단이 있느냐 하면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습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해요. 자, 그리고 시베리아 기온 같은 경우에서는 저온 건조한 바람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횡풍이 부는 시간대가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거든요. 그래서 늦여름에서 초가을까지는 북태평양 기단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고, 그리고 시베리아 기단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와서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아래쪽으로 물러 내려가야 되는데 물러가지 않고 버티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에서 두 개의 기단이 합쳐지는 거예요. 두 개의 기단이 만났죠. 만나서 두 개의 기단이 서로 싸웁니다. 싸워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을 넣으면서 시베리아 기단에 건조하고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에 고온, 온도가 높은 두 개가 혼합되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형성되어서 횡풍으로 진행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역이 나오니까 횡풍이 부는 지방은 태백산맥 서쪽 지방 또는 동해안 지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대기 안정도 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미기상학에 관계되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용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대기의 안정도라는 것은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안정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없는 거죠. 불안정하다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강하게 부느냐 약하게 부느냐, 그래서 강하게 바람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난류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난류가 형성됐을 때 안정도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움직이니까. 반면에 바람이 형성되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안정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안정하다고 하면 대기오염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불안정하다고 하면 확산이 일어나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기 안정도를 판단을 했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그 그래프에서 기준선이 뭐냐 하면 건조단열 감률이에요. 지금 1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건조단열 감률을 기준을 했을 때 실측 기온 감률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값을 계산을 해서 숫자를 이용을 해서 안정도를 판단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리차든 선수라고 그래요. 따라서 리차든 선수를 계산을 해서 값에 따라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합니다. 자, 그럼 먼저 대기 안정도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안정도 평가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그림이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왼쪽의 그래프를 고도, 높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를 온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렇게 온도라고 표현했을 때, 지금 기준선을 잡았을 때, 점선을 RD라고 해서 건조 단열 감률선이라고 그래요. 교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칠판에 있죠. 자, 이 값을 기준했을 때 실측 기온 감률, 실측 기온 감률은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앞쪽을 기준을 했을 때 실제로 보면 점선, 건조 단열선과 실측 기온 감률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이 선 자체가 왼쪽으로 기울면 지금처럼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부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그래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바람이 불지 않는 안정한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건조 단열 감률선이라는 RD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선을 뜻합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안정도를 판단을 했을 때 사용되는 기준선. 공기가 단일적으로 상승하며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100m당 약 1도씨씩 감소되는 비율로 대기가 건조한 경우에서 1도씩씩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도씨 per 100m를 기준으로 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0.98도씨예요. 그래서 100m당 0.98도씩 감소하는 게 건조 단열 감률입니다. 자, 그리고 서뷴 단열 감률선이라고 그래서 RW라고 표현을 해요. 서뷴 공기가 팽창했을 때 나타나는 온도 변화의 비율, 그리고 값으로 표현하게 되면 100m당 마이너스 0.66도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값을 다른 말로 표준 체감률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다음 중에서 표준 체감률로 바르게 나타낸 값을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게 되면 100m당 마이너스 0.66도씨 돼 있는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환경감률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감률선이라는 것은 실측 기온감률선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건조단열 감률선과 실측기온 감률선을 비교를 해서 안정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감률선은 실측기온 감률선과 같은 뜻. 대기청에서 실측 수직 온도 변화 비율을 환경감률선, 말씀드린 것처럼 1번에 나와 있는 RD라는 건조단열 감률선과 3번에 나와 있는 환경감률선을 비교해서 안정도를 평가하는데 기준값이 1번에 있는 건조단열선 RD예요. 그래서 RD를 고정을 시켜놓고 실측 기온 감률이 왼쪽으로 기우느냐 오른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안정하냐 불안정하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게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게 되니까 확산이 잘 일어나서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에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안정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형성되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팁에 보시게 되면 대기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있어요. 그러면 대기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풍속입니다. 바람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일사량, 빛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운량이라는 구름의 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도 시험상에서는 대기 안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풍속, 일사량, 운량을 제외한 나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지상으로부터 500m까지의 평균 기온 감률은 1.2도씨 per 100m이다. 100m 고도의 기온이 18도씨일 때 400m에서의 기온은 얼마인가? 계산하는 문제로 상당히 요즘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평균 기온 감률은 얼마를 기준으로 했느냐면 100m를 기준했어요. 그래서 100m당 1.2도씨가 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지상에서 500m까지. 그래서 100m를 기준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100m의 기온이 몇 도냐 하면 18도씨예요. 자, 이때 400m에서의 기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400m라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500m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값들은 100m당 실제로 보면 1.2도씨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했을 때는 지금 100m당으로 나타냈으니까 100m 고도의 기온을 기준을 합니다. 이 값이 18도씨예요. 그러면 100m당 1.2도씨의 온도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값은 몇 미터에 해당하는 값? 400m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죠. 근데 기준은 지금 100m당 온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400m 마이너스 100m를 해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제일 중요해요. 자, 100m를 기준해서 우리가 온도를 잡아놨어요. 이게 100m에 해당하는 온도입니다. 자, 그리고 지상에서 500m까지는 100m당 1.2도씨의 온도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m에서의 기온을 계산했을 때는 기준을 잡은 온도가 100m이기 때문에 이 400m에서 100m의 고도를 빼줘요. 빼준 다음에 곱해주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400m에서의 온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4.4도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되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온 9배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건조단열선을 기준을 했을 때 실측 기온 감률의 변화에 따라서 안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선으로 표기하고 있는 이 값이 RD라는 건조단열선이에요. 그리고 A, B, C, D 실선으로 표기한 게 실측 기온 감률이에요. 그러면 건조단열선을 기준했을 때 왼쪽으로 기우면 바람이 많이 부는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우리가 과단열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건조단열선을 기준했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지금은 B와 C와 D가 있죠.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바람이 오른쪽으로 기울면 비울수록 바람이 약해지는 상태예요.
바람이 약해진다는 소리는 마지막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겠죠. 그래서 안정한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하다는 소리는 오염 물질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염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대기 오염이죠. 그래서 항상 건조 단열선을 기준을 했을 때, 건조 단열선을 기준했을 때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 기온 감률이. 반면에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대기 오염이 발생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4개 중에서 다음 중에서 확산의 폭이 가장 큰 것은, 가장 불안정한 것은 대기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A죠. 자, 그리고 가장 안정한 상태, 확산의 폭이 가장 작은, 그리고 대기 오염이 일어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면 D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번 아니면 D번이 무조건 정답이 되는 형태죠. 자, 설명을 보겠습니다. A 그래프는 바람이 강하게 형성되는 과단열, 그래서 과단열 조건을 우리가 매우 불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안정이라는 것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왜? 오염 물질의 확산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기오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안정도가 기온 역전이 되는 상태. 역전이 되는 상태는 바람이 불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반면에 2번은 D번 그래프 쪽으로 가게 되면 바람이 거의 없는 역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역전을 매우 안정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그래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기오염을 판단했을 때는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건조단열선을 기준했을 때 왼쪽으로 위치한 그래프,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은 건조단열선을 기준했을 때 오른쪽으로 위치하는 그래프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정도를 판단했을 때 보통 5가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불안정을 전문용어로 과단열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립, 약한 안정 또는 미단열, 등온, 안정을 역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았을 때 중립이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립이라는 것은 R이라는 값은 실측 기온 감률, 그리고 RD라는 것은 건조단열 감률이에요. 그래서 점선이 건조단열선입니다. 점선과 실선이, 그래서 건조단열선과 실측 기온 감률이 수평을 이루고 동일하게 존재하는 게 중립이에요. 자, 여기에서 실측 기온 감률이 왼쪽으로 기울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불안정, 과단열 조건이 되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가 되고 이 조건이 되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실측 기온 감률이 건조단열선 왼쪽으로 위치하게 되면 실측 기온 감률이 건조단열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실측 기온 감률이 건조단열선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면 건조단열선이 실측 기온 감률보다 크다는 표시를 2개를 했어요. 아주 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바람이 불지 않는 역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불안정이라는 과단열 상태가 되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 그리고 맨 오른쪽 역전 상태가 되면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한 안정은 오른쪽으로 실제 기온 감률이 건조단열선에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은 거죠. 그리고 등온이라는 것은 건조단열선과 관계없이 수직으로 서 있는, 다시 말해서 R이라는 값이 실측 기온 감률이라는 값이 제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5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안정도를 판단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안정도는 중립, 불안정, 그리고 안정, 역전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주로 이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보시게 되면 온입니다. 온이. 자, 온이라는 것은 1번에도 있는 것처럼 공기의 온도를 온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온이는 온도와 압력의 특수한 대기조합이 연관돼 건조단열을 정의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를 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계산하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온이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또는 온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이를 세타라고 나타냈을 때 온이를 구하는 식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T 곱하기 P분의 1000 0.288성. 그럼 여기서 T라는 것은 뭐냐면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273 플러스 도씨를 절대 온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위가 P와 천의 단위는 미터 BA, 읽을 때는 밀리바라고 읽죠. 그래서 밀리바 단위를 가지게 되고 천이라는 것은 1000밀리바를 뜻합니다. 그리고 P라는 것은 실제로 실제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지는 압력을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0.288성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온유를 구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T라는 것은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온도가 도씨가 있습니다. 그 도씨에 273을 더하게 되면 K라는 절대 온도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K라는 절대 온도의 단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높이에 따라서 온위가 감소하면 대기는 불안정해지고 온위가 증가하면 대기가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온위, 이 값을 온위에 따라서 대기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느냐, 안정한 상태가 되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위가 작아지게 되면 불안정, 온위가 크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정한 상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밀도는 온위의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밀도는 온위의 반비례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특히 요즘 시험상에서 계산하는 문제와 이론 문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를 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으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주어지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2000m에서 대기 압력 최초 기압이 805mB입니다. 온도가 5도씨, 비열 K가 1.4일 때 온위는 얼마인가? 표준 압력은 1000mB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온위를 구하는 공식을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온위를 구하는 공식은 절대온도 T 곱하기 그리고 주어지는 실제 압력 P분의 1000 그리고 0.288성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지금 몇 도죠? 5도씨. 5도씨를 절대온도 K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73을 더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73 플러스 5도씨 그리고 P 자리에 지금 주어지는 압력이 얼마로 주어졌어요? 주어지는 805mB가 주어졌죠. 따라서 805mB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0.288성은 성입니다. 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카시오나 샤프 계산기를 사용할 텐데 거기 보시면 성을 취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295.92K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온위를 계산을 하는데 K라는 온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도씨라는 온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씨라는 온도로 계산을 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얼마를 빼줘요? 273을 빼주면 도씨라는 온도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파스킬의 대기 안정도입니다. 자, 낮에는 일사량과 풍속으로, 야간에는 운량과 운고, 풍속으로부터 안정도를 구별합니다. 자, 먼저 구별을 했을 때, 자, 낮 같은 경우에서는 일사량과 풍속. 여기서 일사량이라는 것은 태양의 양이죠. 풍속이라는 것은 바람의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야간에는 이 두 개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의 양과 구름의 높이와 풍속으로부터 구별을 하죠. 그래서 풍속 같은 경우에서는 낮과 야간에 공통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일사량은 낮에 당연합니다. 구름의 양과 구름의 높이는 야간에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안정도를 구별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2번과 3번이에요. 그래서 2번과 3번이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안정도는 A에서 F까지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A를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F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A에서 F로 갈수록 A 쪽으로 갈수록 불안정, F 쪽으로 갈수록 안정한 상태로 판단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낮에는 풍속이 약할수록, 그리고 일사량이 강할수록, 그리고 대기 안정도 등급은 가장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에서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려고 하면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스킬에서 나타내는 대기 안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3번이 헷갈리지 않게끔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가정 조건을 이용해서 이 법칙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안정도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파스킬에서 대기 안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표가 거칠고 열심 효과가 있는 도시나 지면의 성질이 균일하지 않은 곳에서는 오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고려를 조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안정도를 판단했을 때 바람을 이용해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람이 바로 난류입니다. 그래서 난류라는 것은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 두 개가 있어요. 기계적 난류라는 것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대도시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은 기계적인 난류. 그리고 지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주로 바닷가에서 형성되는 것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열적 난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난류를 나타내는 진동수를 보면 시간당으로 표시하게 되면 2사이클, 그리고 세크로 표시하게 되면 1에서 0.01 사이클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류라는 것은 풍량과 풍속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량과 풍속, 보통 풍량에는 관계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난류는 풍량에도 관계가 있고 풍속에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난류와 열적 난류 두 가지가 있는데, 열적 난류는 주로 해안 지방에서 형성되는 난류고, 그리고 기계적인 난류라는 것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나는 난류, 다시 말해서 도시 지역에서 형성되는 바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첫머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주로 이제 미기상학 파트라고 그래서 전문적인 미기상학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용어를 수업을 마치고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를 시켜주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또 다음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바로바로 공부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